인터넷 전체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강, 아로니아, 강황 세 가지 가루만 마시면 막히기 시작한 혈관도 다시 열릴 수 있다. 듣기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뇌졸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순한 탈출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위험한 오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에는 세 가지 가루 기적의 약 형태의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입니다. 몇 주만 지나면 혈관이 다시 뚫린다. 세 가지 가루만 먹으면 뇌졸중 걱정 끝, 약은 필요 없고 매일 생강, 강황, 아로니아만 있으면 된다. 내용은 매우 자신만만한 말투로 이야기됩니다. 때로는 흰 가운을 입고 혈관 모형을 들고 한 부분만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이 스스로 우회로를 엽니다. 이 세 가지 가루가 그 능력을 높여줍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 오해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혈관이 아직 살짝 막힌 정도니 이 세 가지 가루만 마시면 끝나겠구나. 굳이 진료를 보러 갈 필요 없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 혈압이나 혈중 지방을 따로 관리할 필요 없다. 뇌졸중 증상이 보여도 응급실에 갈 필요 없다. 이처럼 작은 오해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믿은 환자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어떤 어르신은 강황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고 생각해서 스타틴 약을 끊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강이 피를 묽게 해준다 고 들어서 항근고제를 중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저리고 어지러워도 혈관이 다시 뚫리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생강 아로니아 강황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들에서는 그것들을 매우 왜곡된 방식으로 말하면서 식품을 대체 약으로 바꾸어 놓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식사가 의학적 지침이나 심지어 뇌졸중 응급 치료까지도 대신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각 부분, 각 기전적 각 오해를 하나씩 분석해서 듣는 분들이 분명하게 보도록 하려 합니다. 왜 혈관이 막힌다는 것이 세 숟가락 가루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지, 왜 그런 영상들이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생물학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뇌와 혈관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혈관을 통하게 한다는 세 가지 가루 영상들에서 한 문장이 반복돼 말해집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생강, 아로니아, 강황을 마시면 혈관이 회복된다.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정도일 때 좋은 식품을 마시고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그러나 의학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고 매우 위험합니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심장학, 신경학, 혈관학 전문 분야에서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은 혈관벽에 몇 개의 찌꺼기가 붙어 있고 무언가를 마시면 그것이 녹아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상경화반과 미세혈전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다음 과정입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으로 스며들고 산화됩니다.
혈관벽이 조용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됩니다. 백혈구가 와서 처리하고 죽상경화반이 만들어집니다. 죽상경화반은 혈관 속의 공간을 일부 좁힙니다. 새롭게 형성된 죽상경화반은 부드럽고 가장 쉽게 파열되는 종류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대부분의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범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혈관 내부가 아니라 혈관 벽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먹는 식품은 죽상경화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상들이 시청자에게 심어 넣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어 있고 레몬물을 부으면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수천 개의 연구가 있는 가장 강력한 약물군인 스타틴조차도 죽상경화반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단지 다음을 도울 뿐입니다. 죽상경화반의 지방층을 안정시키고 반이 파열될 위험을 낮추고 더 좁아져 가는 과정을 늦춥니다. 강한 약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항염 효과가 약하고 항산화 효과가 약한 세 가지 가루는 확실히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영상들은 또 말합니다. 세 가지 가루가 몸이 보상 우회로를 만든다. 즉, 측부순환을 증가시킨다고? 이것은 더욱 틀린 것입니다. 측부순환은 여러 해가 지나야 나타나고 특히 만성 관상 동맥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오래된 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식품도 먹으면 곧바로 보조혈관이 생긴다는 식으로 이 과정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죽상경화반이 파열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혈전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뇌졸중은 어느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생강, 아로니아, 강황을 마시는 것은 혈관을 여는 데에 쓸모없을 뿐 아니라 환자가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혈관이 1% 막히든 10% 막히든 100% 막히든 어떠한 식품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즉시 응급치료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표준 의학치료, 혈압, 혈당, 지질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강, 아로니아, 강황은 단지 보조식품일 뿐 혈관을 치료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처음부터 구분하지 않으면 결과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의학 지식을 조금 더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했습니까? 느낌을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다음 부분에서 저는 뇌졸중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할 것입니다. 이 뇌졸중을 왜 세 가지 가루가 막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질병의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피가 걸쭉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혈관이 조금 막히다가 막혀버렸다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생물학적 반응의 연속 때문에 일어나며 그 반응은 여러 해 동안 이어지지만 마지막 몇 분 안에 폭발합니다. 그 연속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혈관 내피층의 손상. 내피층은 혈관 안쪽에 있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타일층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이 높고 LDL이 증가하고 흡연,
산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타일층이 긁히고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장애됩니다. 내피가 손상되는 순간 신체는 연쇄 반응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LL이 혈관벽에 침입하고 산화됩니다. LDL은 정상 상태에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 산화될 때에만 공격을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체는 대식세포, 다른 말로는 백혈구를 보내 처리하게 하고 죽상경화반이 형성됩니다. 대식세포는 LDL을 먹지만 소화하지 못하고 그들은 부풀어 오르고 죽으며 혈관벽 안에 있는 죽상지방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혈관 속이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죽상경화반이 커지고 혈관은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즉시 뇌졸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사고의 바탕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죽상경화반이 갈라지고 응고가 활성화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드러운 죽상경화반이 갈라질 때입니다. 즉시 혈소판이 몰려오고 응고가 시작되고 혈전이 형성되고 혈관 속이 빠르게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이 막혀 신경세포가 분단위로 죽습니다. 뇌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뇌는 피를 잃고 산소를 잃습니다.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단 1분 안에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1시간 안에 뇌는 3, 4년에 해당하는 노화를 겪습니다. 왜 3가지 가루가 이 연속에 영향을 줄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생강은 내피를 고칠 수 없고 아로니아는 LDL 침입을 막을 수 없고 강황은 죽상경화반을 안정시킬 수 없고 이미 형성된 혈전을 녹이는 식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피가 걸쭉한 문제 뭔가를 마시면 묽어진다는 문제가 아니고 죽상경화반이 갈라지고 급성응고가 일어나고 뇌혈관이 막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전 세계 모든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혈압 조절, LDL 감소, 당뇨병 치료, 흡연 중단, 약을 정확히 복용 그리고 생강, 아로니아, 강황, 이 뇌졸중을 줄인다고 말하는 그 어떤 권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속된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식품도 죽상경화반이 갈라지고 급성응고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3가지 가루가 할 수 없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혈관을 열지 못하고 혈전을 녹이지 못하고 죽상경화반을 줄이지 못하고 보상우회로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뇌졸중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은 가장 공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강, 아로니아, 강황은 모두 좋은 식품이고 실제 영양 가치가 있고 실제 생리활성 물질이 있지만 그 작용은 가벼운 수준에 머물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기전에 닿지 않습니다. 생강, 소화에 좋고 피에 조금 좋지만 매우 제한적임. 생강에는 주목할 2가지 활성 물질이 있습니다. 긴게롤과 소가올. 연구는 그것들이 다음을 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가벼운 수준의 염증 감소, 매우 가벼운 혈소판, 응집 감소, 소규모의 말초 순환 개선, 메스꺼움, 소화 불량 감소, 약한 수준의 항산화 증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는 아스피린보다 수십 배 약하고 생강은 죽상경화반을 파괴할 수 없고 생강은 손상된 내피를 수리할 수 없고 생강은 LDL을 줄이거나 죽상경화반을 안정시킬 수 없고 그리고 특히 항근고제 또는 항혈소판제와 함께 사용하면 생강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강은 좋지만 그 효과는 어떤 치료적 의미에서도 뇌혈관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염증을 약하게 줄이지만 흡수는 극히 낮음. 아로니아는 기적의 열매라고 광고되지만 과학이 보여주는 그림은 매우 다릅니다. 아로니아에는 강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있으며 그것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혈압 감소를 돕고 작은 정도의 인슐린 민감도 개선 산화 스트레스 감소 LDL을 약하게 감소시키는 데 기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토시아닌의 생체 이용률은 극히 낮아서 단지 약 1~2%만 혈액에 흡수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장에서 분해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고 아로니아가 죽상경화반을 줄인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아로니아가 뇌졸중을 줄인다는 임상 연구도 없습니다. 아로니아는 좋은 과일이지만 혈관을 열어주는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황. 실험실에서는 강한 한겸, 사람 몸에서는 약함. 강황의 주요 성분은 출추민으로 다음을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강한 항염, 항산화 내피 스트레스 감소, 간과 소화를 조금 돕는 작용 가능. 겉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추민은 장을 통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출추민은 분해되거나 빠르게 배출되거나 혈액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혈관에 도달하는 양은 극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강황은 죽상경화반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강황은 혈전을 녹일 수 없고 강황은 내피 항염, 약물 스타틴스를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강황 가루는 정제된 출추민보다 흡수가 훨씬 낮기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강황은 전반적인 건강에는 좋지만 광고 영상에서 말하는 혈관을 여는 물질은 아닙니다. 세 가지 가루 모두 실제 영양 가치가 있고 실제 유익한 생리작용이 있지만 그것들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기전에 닿지 못하고 죽상경화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약을 대체하지 못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열어주는 수준에 이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역할은 전체 건강 그림의 5~10% 수준에 머물며 반면에 뇌졸중 위험의 15%는 혈압, LDL, 혈당, 죽상경화반, 생활 습관, 정확한 약물 치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생강, 아로니아, 강황은 좋은 식품이지만 기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덜 중요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믿는가? 생강, 아로니아, 강황이 실제 가치가 있지만 기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내용들이 어르신들이 약을 끊고 진료를 포기하고 하루 3스푼의 가루에 온 희망을 맡길 정도로 믿게 만드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뇌졸중 공포는 중년과 노년층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뇌졸중은 단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가져옵니다. 마비 걱정, 짐이 될까 하는 걱정, 자기 통제력을 잃을까 하는 걱정, 자녀들이 돌봐야 할까 하는 걱정, 독립적으로 살지 못할까 하는 걱정.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병원과 약보다 더 가벼운 방법을 찾기 쉬워집니다. 둘째, 약에 대한 반감입니다. 지질강화제는 근육통을 일으키고, 혈압약은 피곤하게 하고, 당뇨약은 계속 먹어야 하고, 어르신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연스럽고, 덜 독하고, 덜 번거로운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때, 한 영상이 강한 확신의 문구와 함께 나타납니다. 자연가루 3가지만 마시면 혈관이 열리고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탈출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셋째, 흰 가운 효과와 개인 이야기 효과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 1명 혹은 온라인 의사 1명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됩니다. 제 환자는 이걸 마시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야기 효과 스토리 바이어스는 사람의 뇌가 개인 이야기를 과학적 수치보다 더 강하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나는 먹고 좋아졌다 라는 한 사람의 말은 그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수천 개의 연구보다 더 무게 있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희망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을 마주할 때,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의학의 복잡한 진실보다 더 달콤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올바른 지식 위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희망은 환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기적의 가루 영상들이 시청자에게 심어준 가장 위험한 오해들입니다. 생강, 아로니아, 강황을 혈관을 여는 약처럼 말하는 영상들을 다시 보면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 번 반복된 오해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의학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오해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식품이 곧 치료약이라는 생각. 많은 영상은 생강이 피를 묽게 한다. 강황이 내피 염증을 줄인다. 아로니아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약처럼 들립니다. 아스피린처럼, 스타틴처럼, 죽상경화반 안정약처럼. 하지만 사실은 식품은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작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정확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건강을 보조할 뿐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질강화제를 끊고 혈압약을 끊고 정기검사를 중단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3가지 가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 몇몇 개인 사례가 과학적 증거로 여겨졌다. 나는 마시고 혈관이 깨끗해졌다. 나는 마시고 어지럼증이 없어졌다. 같은 이야기는 의학적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관적 느낌이거나 증상의 일시적 변화입니다. 과학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 큰 숫자의 데이터, 긴 시간, 재현 가능한 결과, 대조 비교. 3가지 가루가 뇌졸중 위험을 줄인다는 강력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한 지표가 줄면 뇌졸중 위험도 줄었다고 믿는 것. 어떤 영상은 아로니아가 혈중 지방을 약하게 줄이고
생강이 혈압을 약하게 줄이니 그래서 뇌졸중 위험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논리적 도약입니다. 뇌졸중은 다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죽상경화반 파열, 급성응고, 뇌혈관 폐색. 반면 세 가지 가루는 염증 지표, 산화, 매우 약한 혈압 감소 같은 아주 작은 부분에만 작용합니다. 그 작은 작용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기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 자연은 곧 안전하다는 생각. 생강과 강황은 모두 혈소판 응집을 약하게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항근고제나 아스피린과 함께 사용하면 그것들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이니까 해롭지 않다. 하지만 심혈관, 뇌졸중 환자에게는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네 가지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3스푼 가루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충분히 많이 보면 사람들은 점차 경계를 잃고 정말 중요한 경고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위험을 정말로 줄이기 위한 표준 의학 지침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모든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분리해 본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길은 하루 3스푼 가루에 기반하지 않고 수십 년의 임상 연구로 입증되고 AHA, ASA 미국 심장뇌졸중 학회, ESC 유럽 심장학회, 그리고 WHO가 권고하는 원칙들에 기반합니다. 아래의 원칙들은 뇌졸중을 줄이기 위한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1. 혈압. 뇌졸중 위험을 결정하는 1번 요소. 뇌졸중을 예측하는 것은 혈압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권고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130소 80-80 젠미체라 미만 건강한 사람 122-80 미만 수축기 혈압이 20포인트만 올라가도 뇌졸중 위험은 2배가 됩니다. 혈압약을 대체하는 식품은 없습니다. 혈압 조절이 가장 큰 방패입니다. 2. LDL 나쁜 콜레스테롤. 죽상경화반이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 LDL이 높으면 죽상경화반을 만들 뿐 아니라 그 반을 부드럽고 쉽게 갈라지게 만듭니다. ESC 기준 목표 고위험군 LDL 70mdl 미만 혈관 질환자 LDL 55mdl 미만은 스타틴과 LDL 강화제는 죽상경화반을 안정시키고 파열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기전이며 생강, 아로니아, 강황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혈당 조절, 내피염증을 차단. 혈당이 높으면 내피를 손상시키고 죽상경화반 형성을 가속합니다. 목표 HbA1c 7% 미만, 정제당 감소, 식이섬유 증가. 당뇨 환자에게는 정확한 처방의 약물이 어떤 식품보다 더 중요합니다. 4. 금연. 혈관을 급속 노화시키는 가장 강한 요소. 담배는 내피를 그을리고 강한 염증을 일으키고 응고를 증가시키고 죽상경화반을 쉽게 파열되게 합니다. 안전한 양은 없습니다. 간접 흡연조차 위험합니다. 5. 소금 줄이기 WHO 기준 하루 5기 미만.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뇌졸중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금 줄이기는 단순하지만 중년 노년층에게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샷, 운동, 무료이지만 가장 강력한 약, 주당 150여
혹은 하루 30분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27-35% 줄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운동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7. 약물, 진짜 기반, 뇌졸중 예방에 관한 모든 대규모 연구에서 식품이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혈압약, 스타틴, 항혈소판제, 한근고제 심방세동시는 수백만 명을 살렸습니다. 뇌졸중은 운이나 어떤 가루로 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지표, 올바른 약물,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예방됩니다. 세 가지 가루는 보조할 수 있지만 결코 기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역할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우리는 8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건강 그림 속에서 세 가지 가루를 정확한 위치에 두는 것.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세 가지 가루는 혈관을 열지 못하고 뇌졸중을 막지 못하고 약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버릴 물건도 아니며 완전히 극단적으로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위치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생강, 아로니아, 강황이 마치 치료약의 위치에 놓여 마시기만 하면 몸이 스스로 혈관을 다시 고쳐 만드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그들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들은 단지 보조식품이며 혈관 관리 전략에서 5%에서 10%의 역할만 합니다. 생강, 소화에 좋고 가벼운 염증 감소 순환 보조. 생강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염증 감소, 메스꺼움 감소, 위장 보조, 경미한 말초 순환, 개선, 약한 면역 증가. 생강은 몸에 좋은 음료처럼 마시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혈관을 여는 약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로니아, 좋은 과일, 강한 항산화이지만 흡수는 낮음.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다음을 돕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감소, 가벼운 혈압 보조, 가벼운 지방 보조. 하지만 생체 이용률이 낮아서 혈관에 대한 실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로니아는 영양 과일로 적합하지 혈관을 여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강황, 이론상 강한 한겸, 실제 몸에서는 약함. 커큐민은 매우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효과는 매우 작은 수준에 그칩니다. 강황은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요리에서 건강한 향신료로 혹은 소화가 안 좋을 때 마시는 정도로. 하지만 강황을 마셔서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는 것은 본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 가루는 올바른 위치에 놓이면 완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보조식품으로, 건강한 향신료로, 좋은 생활 습관의 작은 부분으로서. 하지만 그것들을 대체 약의 위치에 두면 결과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이해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대표적인 예시들로 들어갑니다. 세 사람, 세 가지 완전히 다른 결말.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이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기 위해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년과 노년층에게서 의사가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것들을 대표하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김재호 씨 67세 세 가지 가루를 절대적으로 믿고 치료를 중단함. 김씨 씨는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었지만 부작용이 두려워 약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생강, 아로니아,
강황이 혈관을 다시 연다는 수많은 영상을 본 후 그는 다음을 결정했습니다. 혈압약 중단, 스타틴 중단, 매일 3가지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첫 몇 주 동안 생강이 속을 따뜻하게 하고 강황이 소화에 좋아서 그는 더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혈관이 다시 깨끗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달 후, 그는 갑자기 얼굴 한쪽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 진단 죽상 경화반 파열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 급성 혈전 형성. 그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 가루가 아니라 안정된 혈압과 낮은 LDL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2번째 사례. 최은미 씨 62세 3가지 가루는 쓰지 않지만 의학을 준수함. 최 씨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어 의사로부터 스타틴 처방과 생활습관 교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했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혈압을 130 아삼 이하로 유지하고 염분을 줄여 먹고 매일 30분 걷기. 그녀는 생강, 강황, 아로니아를 그냥 일반 식품처럼만 사용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LDL은 60탄 핍거그달로 떨어졌고 경동맥 초음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적의 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필요했던 것은 과학이 이미 증명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사례. 박도연 씨 70세 3가지 가루를 보조식품으로 사용, 그리고 여전히 치료를 준수함. 박 씨는 아침에 생강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에 강황을 섞고 가끔 아로니아 스무디를 만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여전히 혈압약을 먹고 여전히 혈당을 관리하고 여전히 정기적으로 재진을 받고 여전히 매일 가벼운 운동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건강은 안정적이고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사람 3가지 선택, 3가지 완전히 다른 결말. 차이를 만든 것은 3가지 가루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전체 치료와 생활 습관 속 어디에 두었는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진실을 선택하고 환상을 선택하지 않기.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혈관이 실제로 어떻게 손상되는지, 뇌졸중이 마지막 몇 분 안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생강, 아로니아, 강황의 실제 가치, 실제 한계까지. 그 모든 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좁아진 혈관을 다시 여는 식품은 없고, 더더욱 하루 3스푼 방식으로 뇌졸중을 막는 가루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생강이 부족해서, 강황이 부족해서, 아로니아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높은 혈압, 높은 LDL, 이스달 조절되지 않은 혈당, 부드러운 죽상경화반의 파열, 급성혈전, 그리고 때로는 단지 환자의 방심 때문에. 슬픈 점은 많은 인터넷 영상이 이 요소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3가지 가루만 말하며 마치 그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쉬운 해결책은 단 한 번도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혈관과 뇌를 보호하려면 지표를 관리해야 하지 기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즉, 혈압은 안정되어야 하고 LDL은 낮아져야 하고 혈당은 조절되어야 하고 약은 정확히 먹어야 하고
그리고 생활 방식은 건강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가루는 좋은 식품으로 주방에 있을 수 있지만 약과 의학 지식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 복잡한 진실 또는 달콤한 환상. 그 앞에 섰을 때 건강한 사람은 항상 진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올바른 결정이 몇 년 뒤에도 당신이 여전히 서 있고 맑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글쓴 이를 응원하는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전히 인터넷에서 과장된 진실, 오해될 위험이 있는 내용, 그리고 노년층의 마음, 심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